제가 준비한 내용 먼저 연초에 좀 뜰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길게 보고 지금 위기를 기회로 잡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도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중기 유망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파트너님들께서 준비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유망주 키워드 확인합니다. 자, 우리 인천여우 각지문 대표님은 넘사벽. 무슨 의미인지 느낌 잘 안 옵니다만은 네, 우리 명 대표님께서는 얼음 뽀로로 직통령. 자, 뽀로로는 알겠는데 네, 얼음 뽀로로 직통령. 자, 그다음에 네, 자 우리 권정호 대표님은 그의 봄이라고 또 약간 의미 있게 좀 주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근정호 대표님 그의 봄 영진약품, 네, 명성욱 대표님은 네, 얼음 뽀로로 직통령 예스24 나오나를 얘기하는 건가? 티켓팅을 얘기하시는지. 자, 인천 여우님께서는 네, 넘사벽 동양 PNF 이렇게 주셨는데 자, 우선 지금 준비한 종목은 단기 유망주입니다. 연초에 조금 붙을 만한 이제 종목인데 이번 위기를 좀 좋게 기회로 한번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준비하신 종목인데요. 자, 어쨌든 뭐 연초에 한 20% 정도는 올릴 만한 종목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럴 만한 종목인지 네,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랑 이 종목과 뭔 상관인지부터 좀 궁금해요. 넘사벽과 동양 PNF 무슨 관계일까요? 그 권정호 대표님과 넘사벽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신세대 용어인데. 하여튼 뭐 오늘 넘어가는 거 이런 거 같은데요. 그게 슬쩍슬쩍. 예, 그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넘어갈 수 쓰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도저히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진입장벽, 독점적 영역.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제가 이제 신루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신루타 종목의 DNA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독점적, 독과점적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이제 탁월한 뭐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주신, 뭐 도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신. 또 도신은 뭐 뭔가요? 도둑의 신? 여신도 있고 아, 네. 그런 쪽에 이제 정도에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이제 우리가 제가 잘 아는 분이 차트 여신이라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차트 남신도 옆에 계시고. 자, 근데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 그냥 종목 얘기를 듣기 전에도 일단 막 궁금해집니다. 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만큼 진입장벽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어찌 본다면 정말 그런 기업이라면 지금 또 얘기하시는 동안 제가 차트를 살짝 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많이 올랐죠? 제법 오르는데 또 예. 많이 올랐는데도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장 빠지게 빠지는데 지금 별로 빠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힘이 좀 느껴집니다. 차트에서 네. 힘도 좀 느껴지는데 뭔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뭐 워낙 시장 빠진 거 같이 빠진 것 같은데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빨리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욱 대표님은 얼음 뽀로로 직통령 예스24. 예. 자, 예스24는 티켓팅 하는 대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얼음 뽀로로 직통령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예스24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라인 서점이고 또 뭐 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각종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티켓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네. 각종 미디어의 변화가 지금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 이런 이제 캐릭터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우리가. 네. 가령 뭐 유현진을 본뜬 인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요 예스24는 지금 EBS의 대표적인 지금 캐릭터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캐릭터가 펭수라고 있습니다. 펭수. 네. 이 펭수는 펭귄을 갖다가 약간 좀 유아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뽀로로라든지 펭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그 저기 뭐 인형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애들의 대통령은 뽀로로라고 그러면은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어른들이 어른들이 예, 직통령.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빠른 분들은 50대, 60대에도 이 직통용 부분을 아주 많이 유튜브에서도 한다고요? 그런 게. 그렇죠. 유튜브에서 네, 하고 요즘 있죠. 막 이게 펭수가 아주 핫하긴 핫한데 자 이게 예스24랑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들어봅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시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지금 올랐죠. 아주 힘이 막 느껴지네요. 유튜브. 한 우리 번 더- 인천님도 유튜브를 뭐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그럼 펭수 뭐 이름이 뭐예요, 거기는요? 뭐 제가 인천여니까 그냥 인천여 치면 나옵니다. 그런 게 어쨌건 아니 이제 이름을 이번 기회에 펭수처럼 바꿀까요, 한번? 멋있게 좀 지수라든가 해보세요. 요성욱 대표님 성수 아니 뭐 선수? 팽돌이 이렇게 팽돌이 무슨 성이에요, 그건? 팽돌이를 하든지.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어. 뭐 인천여 딱 치면 나오니까 제가 뭐 자주 하거든요 방송을 자주 하니까 한번 들어와서 저도 한번 보시면 들어가봐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긴 대세인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에 인천여우 치면 나오신다는 얘기죠. 예. 여우탈 같은 거 하나 아니면 준비해가지고 펭수처럼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노래를 뭐 하시나요? 겨울 되면 이제 우리 여우 목도리 있지 않습니까? 여우 목도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전혀 느낌은 안 옵니다만 아무튼 자 유튜브에 인천여우 치면 나올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펭수 관련주 네, S24 과연 펭수 때문만 준비를 하셨는지 지금 제법 바이트로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혹시 에너지가 있는지 잠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군정호 대표님께서는 자 이게 키워드가 그의 봄에 뭐 어쨌다는 얘기일까요? 그의 봄이 참 그의 봄하고 영진약품하고 뭐저 영진약품의 봄에 어떤 추억이 있으시구나. 예, 그렇죠. 야,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네. 그냥 이게 참 투식할 맛이 나. 첫사랑 얘기 같은데 첫사랑 얘기 아닙니까? 아, 우리 사랑 같은 거는 이제 봄에 안 하고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사랑을 하고 봄에는 사랑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이 그의 봄이라고 제가 한 건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2016년도의 봄에 그죠? 특히 그때 이제 이 바이오 쪽에 붐이 불었던 게 테마가 움직였던 게 이제 이 저가주들. 그죠? 그러니까 저가 5천 원 미만에 있는 이런 저가주들. 그 중에서 이제 영진약품이 말 그대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3,000원 정도에서 그때 아마 우리 시봉할 때 그때 우리 네. 6,000원대 해가지고 왜 17,000원에 팔아가지고 기억나지 않나요? 근데 이게 2,500원, 3,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뭐 19,000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났죠. 한 그때 뭐 7배, 8배 올라갔죠. 그렇죠. 우리 CMG 제약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죠.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얘들이 뭐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그 시장의 그냥 테마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그냥 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지 않겠나. 그죠? 왜냐하면 이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에 있어서 저는 무궁무진하다. 가능성이 있다. 왜? 두뇌가 좋잖아.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진약품이 그의 봄을 또 한 번 더 맞이하지 않을까. 아 이제 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쵸. 자 그의 봄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가만히 얘기한 걸 듣고 보니까 예전에 잘 나갔었던 뭐 영진약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뭐 한올 바이오파마, 그렇죠. 뭐 CM지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 소외돼 있다가 갑자기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들이 좀 같이 꿈틀댄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자, 좀 들긴 드는데 자 요즘은 영진약품은 뭐 기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들고 있어서 얘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지? 그의 봄을 생각하나 봐. 그죠? 자 그의 봄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배팅이 들어오는 건지 자, 종목 얘기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뭐 영진약품은 뭐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 군정호 대표 하면 또 바이오, 네, 바이오 하면 권, 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레고캠 바이오도 이게 참 시장 안 좋은데도 글쎄요? 꽤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게 저게 언제 떨어지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떨어져서 아무튼 바이오만큼은 우리 군정호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째려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 단기 유망주니까 뭐 길게도 좋겠지만 당장 연초에 한 20% 띄울 만한 어떤 내용 또 그 정도의 어떤 역량 이런 게 있는 게 있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제일 궁금한 종목은 동양 P&F가 지금 넘사벽이라고 하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만한 탄탄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동양 P&F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기 동양 PNF를 치면은 분체 이송 시스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요. 분체 이송이 뭐야? 분체가 유체 이탈인가? 유체이트한 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밀가루, 설탕, 그거 아니 뭐 펠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재 같은 거에 작은 목재, 아니 뭐 석탄 같은 것을 작게 만든 거,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걸 분체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이송하는 거거든요. 이송. 근데 이게 그럼 분체 이송을 하는데 뭘 어디다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플랜트 같은 거라든가 발전소 같은 거 볼 때에 예를 들어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다 그러면은 석탄이 쌓여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이송이 돼 가지고 벨트를 타고 쭉 와서 그렇죠. 이게 불을 태워야지 이제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모여서 융합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최종부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우리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분류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예, 이게 동양 그 PMP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제 아까 넘사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쪽 분야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시운전까지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동양 PNF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뭐 PCS, MCS, 사일로의 세 개의 분야로 돼 있는데 PCS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석유화학 쪽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MSC는 이제 그 석탄화력 발전소 그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일로가 또 사일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밀가루 공장 같은 거 하면 크게 돼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큰 네. 이렇게 삭감 모양 그 사각 돼 있는 거, 역삼각형 돼 있는 거 그런 거 사일로라는데 요 사일로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사일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지금 잠깐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187억 사상 최고 실적인 분위기고요. 지금 추정치 기준은 내년에 거의 한 300억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 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익이 확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그 풍부한 수주 잔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랜트나 이런 쪽인 전방 산업이 이제 뭐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이 기업의 탁월한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매출도 그냥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4억에서 134억에서 작년도 전체가 134억이었는데 올해 벌써 3분기까지 누계가 219억이니까 작년도에 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다 해가지고 환경 관련주로 뜨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공기 공급 시스템, 네. 공기 공급 시스템. 요즘 뭐 산소도 이제 그 집에 인위적으로 공급해 쓰는 뭐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 이번에 그 롯데건설하고 213억 규모의 공기 공급 시스템 계약을 맺었다. 그러죠? 미세먼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 봄에 봄 되면부터 미세먼지 뜨니까 그가 관련해서도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확 와닿네. 네. 아무튼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세먼지 주들이 올해도 지금 3월 달에 막 거의 다 급등을 그렇죠. 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봄 되기 전에 미세먼지 주 사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건데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주 중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동양 PNF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 힘이 시장 폭락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좋으냐 했더니만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뭐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어서 내년 내후년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실적 기대치가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얼추 또 봐도 좀 만만한 게 지금 내년 올해도 187억 순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훨씬 많겠죠. 내년도 순이익 기준 추정치가 한 300억 뜨는데 이게 지금 1,1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이게 좀 퍼가 3배 뭐 3.4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미세먼지 바람까지 살짝 타면 뭐 연초에 좀 꽤 괜찮지 않을까. 잘 좀 매매를 해두셨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오늘처럼 또 빠집니다. 뭐 시장 빠지면 그냥 다 급이나 때리니까 이럴 때 밑에서 잘 한번 받아보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동양 PNF는 제가 봐서는 안전성까지 느껴지는데 자, 예스24는 워낙 좀 힘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슈팅 나올 힘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어려운 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약간 급등의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펭수 관련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ES24의 사업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그 서점이라든지 또는 음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고성장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적자였죠. 그러나 이제 올해의 실적은 전년의 적자에서 이제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되는 턴어라운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이제 하나의 물질 갖고 지금 효능을 보는 것도 있지만 혼용된 물질로 이렇게 지금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세 예스의 이제 온라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EBS의 이제 방송망 이런 거를 통해서 펭수에 대한 마케팅 사업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근데 이제 펭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애기들이 뽀로로만 보면 뭐 굉장히 집중한다면서요. 근데 직장인들이 집중을 해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포커스는 EBS의 이 펭수는 애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애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해고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뭐 직위가 높은 사람이 힘들지만 열심히 해. 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드는데 뭘 열심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약간 좀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부분인데 가령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10,00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70만 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70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뭐랄까 인기를 받고 있는데 20대, 30대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40대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 펭수의 이제 그 뭐랄까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펭수가 각종 미디어 업체에 영화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이벤트성 홍보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가게 되면은 이 지금 아무래도 시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스2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 펭수 관련 이벤트는 펭수 관련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한데 예스24는 이제 펭수 관련 캐릭터 같은 산업 네. 이런 부분을 하는데 펭수의 지금 폭발적인 인기는 또 유튜브에 지금 고정 청취자라든지 구독자 수들이 급증하는 모습으로 봤을 땐 상당히 인기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좀 세게 떴으니까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공략의 관점으로 보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이 캐릭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이 좋아요. 뭐 아기 상어가 됐든 또 뭐 오늘 또 펭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이쪽 부분에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또 뭐 없나 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최근의 주가의 힘을 보면 힘이 좀 세긴 셉니다. 여기서 뭐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연매출 한 4천억 정도인데 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조금 밸류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도 뭐 이 돈도 못 벌 때도 이 가격 정도에서 놀았었기 때문에 약간 이벤트 국가하면 한번 좀 뜰만한 약간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연말 연초 주목하자라고 네이스24를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화끈하신 분들은 예시24 눌릴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난 좀 안전해 하시는 분들은 동양 PF가 제 느낌에는 확 와닿기로 와닿는데 자 영진약품은 이 중간에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자, 이 영진약품이 사실 최근에 기관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얘들 언제 매수가 끊기나가 궁금할 정도로 매일 사거든요. 도대체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보험이 다시 한번 올 모양인지 모멘텀거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영진약품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이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가장 이제 모멘텀이 뭐였냐면 이제 이게 천연물 신약이잖아요. 그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영진약품하고 50대 50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2017년도에 이게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또 영인약품에서는 계속 이걸 이제 신약으로 만들려고 계속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끌고 왔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임상 B 이 상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임상 1상하고 이제 2A 상은 이제 마쳤고 이 상을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요 임상 계획을 아마 내년 어쨌든 뭐 상반기에 하지 않겠나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영진약품 하면 이제 우리가 그 KTNG가 이제 최대 주주예요. KTNG의 계열회사가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KTNG 하면 뭐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KTNG가 담배 이게 회사인데 그죠? 그 영리약품이니까 담배 펴도 뭐 폐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거 있어요. 폐질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 천연물질로, 약주는 거네. 그렇죠. 그 천연물질 이게 그 YPL 001 첫 번째 이게 이제 신약인데 얘들이 이게 임상하는 그게 이제 폐질환 쪽, 네. 경구용 폐질환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부터 어쨌든 국내에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또 약간 뭐 대기업 성격의 그죠? 또 규모가 큰 쪽이 참여를 해주면 이게 또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이제 이 회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인약품 하면 우리가 뭐 고혈압, 뭐 항생제 이런 이제 잡동사니 약을 잡동사니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아무튼 그런 이제 케미칼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이제 미래 성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라든지 또 얘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이런 뭐 전염물 신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하여튼 미국 임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저는 좀 포인트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이제 1월 달에 또 우리가 JP 모건의 네. 그죠?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이오주들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 부각을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뭐 지금 막 아무튼 많이 사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영진약품 여러분들 뭐 차트 쭉 보면 아시겠지만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가요 거의 딱 하루 빼고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일정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는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길게 보고 저 종목 뭐 대충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하자 하고 매일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 전체 자산의 조걸 한 얼마 정도 사야 되겠다 하면 이걸 쪼개가지고 보통 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금 집행 들어오는 게 이제 노출되면서 주가가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평균 매입 단가를 감안해 보거나 꾸준하게 좀 사들이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갑자기 뭐 지금 가격에서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일정량은 좀 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시장 또 조정 때문에 눌림목 나오거나 한다면 뭐 그걸 좀 기회로 보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해마다 연초가 되면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2월에서 4월까지는 뭐 미국 암학회, 종양학회 많은 바이오 학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임상 데이터 잘 나오면 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 플레이도 같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